정말 저 그때 너무 기뻤어요.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. 고령의 나이와 건강에 이상이 있던 터라 우려가 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. 다행입니다.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. 아이고. 예. 지금 뭐 이렇게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? 휴대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연락 걸 게 없어서 왼쪽 다리가 빠졌어요. 아이고, 그게 아이고. 안 빠지니까 이건 골다가 죽었구나. 아유,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긴 시간 오로지 혼자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.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3에서 4년 전에 내 선생님이 약간 왔어요.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왜 흐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일찍 나가신 것 같아요. 운동을 나간 후 실종된 남성. 아들의 신고로 CCTV에서 발견된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이 이뤄진 것입니다. 정작 그가 발견된 곳은 인근 야산이었는데요. 예. 어떻게 인적이 드문 이곳까지 온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. 그러게요. 폭우까지 쏟아진 최악의 상황. 그는 무려 50여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요? 얼굴을 땅에 묻고 그래가지고 있었어요. 물이 먹고 싶더라고요. 비 오는 그 그거를 제가 그 받아서 먹었어요. 예. 이 저체온증이 의심이 됐었는데요. 축축한 진흙 속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더운 날씨 때문에 진흙 속이 따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요. 이게 기적이죠. 토사에 눌려 있는 상태면 근육 손상이 심하여서 콩팥 기능 상실까지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유, 심각한 예인데 상황이었군요. 응급실에 오셨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애타는 심정으로 사흘을 보낸 가족들. 좀 살았죠. 살았으니까 입가에 웃음도 띄어지고. 지금 이 순간이 온 것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아닐까요? 한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은밀하게 이어져 왔던 폭력, 더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. 이른 새벽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용인 외곽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. 피해자가 칼을 찔렸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접보를 받고 나간 거거든요. 그런데 응급대원이 피해자보다 먼저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들어가니까 햇빛이 딱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피아노에 앉아 있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있었군요. 우리가 꼼짝 막으려니까 옆에 칼이 옆에 있었어요. 아이고. 그 집의 대학생 아들, 그가 칼로 자신의 아버지를 찔렀다는 것입니다. 아이고. 부자 간의 몸싸움이 얼마나 격했는지 가재 도구들이 부서진 채 뒹굴고 있었고 칼에 찔린 아버지는 공격을 피해 뒷마당까지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. 예. 온몸이 다 이렇게 피투성이인 상태고 얼굴은 창백하신 상태였고요. 환자분이 바깥에 뒷마당에 이렇게 누워 계신 상태였거든요. 부자 간에 왜 이런 끔찍한 칼부림이 일어난 것일까? 엄마가 비명소리에 잠이 깼을 때 아버지는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들은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평화로워 보이던 한 가정은 그렇게 순식간에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. 갓 20을 넘은 대학생 아들은 존속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끔찍한 범죄,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.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내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때리고 가정 집기를 부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, 원망이 많았고 술만 마시면 불거지는 아버지의 폭력. 이웃들은 까맣게 몰랐던 가족만의 어두운 비밀이었습니다. 착했어요. 무슨 말썽 안 부리고 애들이 그냥 아주 무슨 말도 하나 없고 인사성공했다고 착하다고. 그리고 바로 그날 아들은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며 10년 전부터 이어졌던 폭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. 어린 시절의 악몽을 다시 겪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을까요? 아들은 칼을 들었습니다. 전과도 정신병력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은 그렇게 존속 살인범이 되었습니다.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. 안타깝네요.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이번에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. 폭력이 낳은 또 다른 폭력은 혈연으로 엮은 부자를 주검으로 존속 살인범으로 내몰았습니다. 그 질긴 폭력의 사슬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었던 것일까요?